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 한다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는 서명 4만여 명 참가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녹취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마라톤 42.195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이준석은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질문에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 이상설을 퍼뜨렸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 분류하면서 윤리위제소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때의 가짜뉴스에 이은 가짜뉴스 2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41,348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효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당원과 우리 당 지지분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소속된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의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4만여 명까지 모았다. 지금 당에서 대사명 기조 있지만 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제가 이제 뭐 그냥 정말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이해해 보면 예. 이준석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좀 봐달라 뭐 이런 얘기인지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지금 내일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조건 없이 뭐 차별 없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징계 다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철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준석 다시 또 징계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당과 맞지도 않고 예. 혁신위가 추진하는 1호 추진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 되는 요소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 내부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예.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저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와서 서명운동 접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게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아니 예. 제가 보세요. 아픈 사람이란 표현을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건강상의 문제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의미를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단어 자체의 의미 자체가 단순히 그냥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의미인지는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건강한데 그걸 거짓말로 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의원인데 이분이 예. 정치적 행보마다 좀 정무적으로 약간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의아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어떤 이미지나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행보도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이준석을 뭐 싫어하는 분들이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일단 당의 기조는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대사면 다 품고 가자 이런 기조잖아요. 예.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통합이 이 바탕이 될 때 한 단계 진일보하는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1호 혁신안으로 혁신위원들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만약 최고위가 거부하게 된다면 당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걸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면서 나왔던 대혼란의 상황이랑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는 만큼 아마 최고위원회 안건이 올라오게 된다면 긍정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처럼 계속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당내에 있는 일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여전히 많이 상존하고 있죠. 연애 내뱉고 있는 말의 수위가 꽤나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다 같이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더 큰 당위성들을 혁신위가 제안한 만큼
그런 내용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른바 수박 색출이니 당내에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의힘의 혁신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다 함께 가야 한다. 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행보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2시간 동안 만나셨다면서요?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나 그렇게 매너 좋고 정말 제가 언론에서 많은 그분도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갑니다. 사람이 저도 제 과거 다 얘기했고 본인도 자기 과거 다 얘기했고 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한마디로 당이 걱정이 된다, 국가가 걱정이 된다. 그 참 자세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분이 뭐 다른 또 이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분 순수한 사람입니다.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굉장히 통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꼭 제가 대신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주시겠어요?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을 받고 싶다.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당을 만드는 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네. 코리안 젠틀맨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인요한 전 위원장을 고단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를 유승민 의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거친 메시지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 있는 주류 또 용산과의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던 사람을 저렇게 코리안 젠틀맨 등 높게 평가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저런 메시지를 내면 흔히 말하는 당내 이제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런 행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를 품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유승민 의원에게 저런 젠틀맨 같은 높은 표현을 쓰면서 애국심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들께 주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도 끝끝내 인요한 위원장의 만남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만 더 공간들이 좁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세가 아름답다. 순수한 사람이다. 통했다. 정치권에서 이런 칭찬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이런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이 조금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당에서 과연 그렇게 해주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에서 볼 때 그러면 일단 그 비윤계라고 하는 불리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하는 것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인요한 위원장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당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의 개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뭐 김병민 의원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전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게 당 전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대통령실까지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걸 의심할 거예요.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주저앉히고 당대표 출마할 때 주저앉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경험적으로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전체 의견에서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이건 혁신위원장이 나의 마음을 좀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좀 마음을 닫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조언을 얻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안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이런 일들을 뭐 정리해라, 조정해라. 자꾸 지난날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인 것처럼 규정을 짓고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부정적인 인식의 행동들, 또 유리 징계를 받았던 내용들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는데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당시 재판이 옳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다투는 순간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을 응원하면서 좀 총선에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지난날의 그런 갈등 구도는 좀 내려놓고 함께 통합해서 국가가 잘 되는 길로 나아가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서 나는 이런 피해를 받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라는 얘기들만 꺼내게 된다면 예.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만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서 본인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그림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이뇨한 위원장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개인 자격 얘기 아니냐? 나 신경 안 쓴다.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고소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거지 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거나 대통령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의심이 있다니까요.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이나 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이뇨한 위원장이 어쨌든 우리까지 품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미지상 그렇게 보여지지 이게 정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중간에 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을 향해서 그러니까요. 예, 예. 방송 중에 본인을 이제 좀 뭐 공격하더라 이런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물어봤더니 또 본인도 이 김병민 최고위원을 또 공격했다는 말이 잠시만요. 있어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는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뒤에서 내욕을 하고 있었다. 오늘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전해 주시죠. 네, 예. SBS 한 라디오 방송에 가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나가서 이 전 대표 뒤에 출연한 제가 또 이 전 대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누가 누구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자꾸 갈등의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전 대표의 행동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제일 큰 의심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당대표로서 밖으로 나가서 당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이 전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 잘하겠다고 두 번째 또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의심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목소리에 얼만큼 여기에 대한 호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난날에 있는 일들을 하나둘씩 따지면서 당신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 불신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라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겠죠. 여전히 당 지도부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진심이시죠? 진심으로 예. 함께하기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예. 참고로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 대표랑 저랑 장경태 최고위원이랑 함께 차 타는 자리까지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내려갔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또 빼놓고 얘기하지 않는 예. 부분들도 좀 아쉽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랑 매일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사적으로는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다. 궁금하면 말씀이시죠? SBS의 CCTV를 한번 돌려보면 그 장면들이 예.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들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좀 화해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준석 전 대표 어쨌든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는 게 총선이요. 좋은 네.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도 국민의힘을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런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낮다고 봐요. 아까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건 제 분석입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분석한 분석에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천을 주고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굳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만남이 언젠가는 이루어질지 좀 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최지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